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중고차 서진아빠입니다. 유튜브 계정은 LD오토스포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글쎄요, 많은 뭐 중고차 관련 딜러나 아니면 저와 같은 동종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을 많이 SNS에 올리고는 있는데, 과연 이 정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딱히 기준이 없죠.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런 건데, 딱히 누가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글쎄요, 뭐 중고차 뭐 판매하고 매입해서 팔고 뭐 이런 일도 하지만 정비 이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도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손님한테 속이거나 숨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타는 차는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뭐 공업사를 찾아간다거나 카센터를 찾아가는데, 남이라 그래서 그걸 숨기고 얘기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가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고지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팔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뭐가 좋은 중고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인터넷도 믿을 수가 없고. 하지만 미약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은 매매 상사나 딜러가 제시하는 성능 기록부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어떤 타 지역의 성능 점검장에서 뭐 예외가 있는 성능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누유가 있어. 그리고 교환 부위가 아주 애매한 게 있어. 우리 딜러하고 그 성능장에서 일하는 성능 점검 이제 그 평가사하고 약간 뭐 친분이 있어. 이거 사고 찍히면 안 좋아. 이거 누유 찍혀도 안 좋아. 좀 해줘봐. 안 돼. 이거 보증인데 내가 해주면 어떡할 거야. 내가 좀 해줄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가, 야, 우리는 성능비 딴 데 다 35,000원, 4만원씩 받는데 우리 2만원밖에 안 받아. 우리 보증 못 해줘. 그 대신 네가 뭐 성능 보려면 봐. 그 대신 내가 조금 유두리 있게 봐줄게.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하죠. 그래서 근데 저희 오토허브 매매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근무하는 곳이라서 저희 그 오토허브 매매단지를 뭐 두둔하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엄격해요. 그래도 성능이지만 까다롭게 봅니다. 누유가 있으면 반드시 찍고, 교환이 있으면 반드시 찍고, 정비를 해야 되면 반드시 찍어야 된다고 고지를 해요. 그 사람들 또한 그러한 자격과 어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 성능에서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수리를 하거나 고치죠. 그래서 이제 성능 기록부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교환 부위의 중요성은 제가 앞전에 먼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노코크 바디에 뼈대가 상하지 않는 한 단순 탈부착 교환 부위 6곳이라도 상관없어요. 운행과 차량에 절대 문제를 안 줍니다. 그거 보셔야 되고, 뒤쪽 백패널은 솔직히 뒤에서 살짝만 받쳐도 판금이나 교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행에 큰 지장을 안 줍니다. 근데 앞쪽에만 휠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도 휠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전까지 패널 쪽 판금만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앞쪽에도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공장에서 이제 스폿으로 전 판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서포트로 나오기 때문에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라지에이터까지 살짝 다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사고 부위는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유는 엔진을 이렇게 덩어리째 꺼내놓고 보면 세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일 위에가 이제 헤드가 존재하고 연서실이, 헤드랜더, 그 밸브가 존재하고 연서실이 존재하는 엔진 헤드, 그 밑이 엔진 블럭 속에는 이제 피스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블럭 밑에 오일을 보관할 수 있는 오일팬, 일명 시다카바가 들어갑니다. 자, 그 세 곳 곳곳에 가스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럭과 헤드 사이에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고, 헤드 윗부분에는 이제 로커암 커버 가스켓, 밸브 커버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일명 잠바 가스켓이죠. 잠바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하부에 엔진 블럭과 그 밑에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오일을 보관하는 오일 팬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스켓이 들어가요. 자, 근데 누유를 볼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 일명 잠바 가스켓, 로컴 커버 가스켓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리콘으로 쏴져 있는데, 그것은 큰 작업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주행거리가 다다르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세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엔진 블럭 하부에 붙어있는 오일을 저장하고 있는 오일팬, 일명 시다카바. 시다카바에도 마찬가지로 고무 재질의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그것 또한 큰 비용 없이 교환할 수 있어요. 일정 주행거리가 다다르면 오일이 셀 수 있어요. 그 다음 헤드와 엔진 블럭 중간에 들어가는 헤드 가스켓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고무 재질이 아니에요. 철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가스켓 모양을 잘 보시면 피스톤 모양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그 작은 구멍이 헤드와 엔진을 조립할 때 헤드볼트가 들어가는 구멍과 나머지 두 개의 구멍 하나는 냉각수 순환 구멍 하나는 오일 순환 구멍이에요. 근데 그 구멍 사이가 터지거나 바깥 부분이 터져서 블럭 바깥으로 부동액이 새거나 오일이 샌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누유예요. 그거는 사시면 안 돼요. 엔진을 드러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임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물론 고치면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중고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는 정말 사고 싶어, 이 차가. 근데 누유가 떠. 근데 로커함에 뜨고 오일팬에 떠. 그거는 큰 수리 비용이 아니에요. 차주와 잘 합의해서 사시면 되는데, 헤드 가스켓, 블럭에서 미세누유가 있다. 그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1차 성능 점검지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실차 점검이에요. 실차에서 그걸 과연 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가 필요한 건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외가 있어요. 성능장에서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차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가까운 공업사로 차를 부탁을 하든지, 뭐 차를 잘 아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블럭 쪽에 누유가 없는지, 헤드와 블럭 사이에 누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솔직히 이 기계와 자동차는 거짓말을 안 해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드러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속이는 거지 차는 속이지 않아요. 차는 그대로 있어요. 고장나 있으면 나 고장났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 차 좋아요? 그럼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딜러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걸려 있는데, 남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는 차 사올 때 누유가 있었으니까 손님한테 차를 깎아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능을 아주 좋은 데 가서 받아서 누유를 안 지키게 받아왔어요. 근데 수리를 안 하고 파는 사람들이 더 많지, 수리하고 파는 딜러들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사기를 치고 허위 매물을 해도 다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딜러를 만나서 정직한 차와 정직한 금액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방송한다 그래서 다 얘기하고 오픈한다 그래서 너는 정직하냐?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한테 물어보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딜러예요. 알선합니다. 다른 딜러를, 근데 이런 영상을 찍다 보면은 나를 어필해야 되고, 내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어떤 영업기밀, 클래스 파일 같은 영업기밀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동종업에 있는 타 딜러를 깎아 눌러가면서까지 영상을 찍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지금 깎아 누르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허위 매물을 하는 쓰레기들, 마진을 천만 이상 폭리를 취하는 개 쓰레기들, 이런 인간들은 깎아 내려야겠죠.
사라져야 돼요. 그런 애들은. 중고차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들이 영상물 올린 거 보면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차장님 새끼들이 그렇지 뭐 애비애비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지,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쯧쯧쯧, 이런 댓글이 수다해요. 기분 나쁩니다. 왜? 저도 중고차 딜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안 받고 좋은 댓글을 받으려면 그런 쓰레기들이 사라져줘야 돼요.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는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있어요. 계속.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어떤 제도가 개선되고 허위매물 딜러들과 폭리를 취하는 딜러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가 마련돼야 돼요. 저도 뭐 제가 노력할 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뭐 홍보하고 많이 보시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더 많은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중고차 딜러가 양아치가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 오늘 좋은 중고차 고르는 법, 이걸로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찾아오시면 뭐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좋은 중고차를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중고차 서진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